그래서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에 네. 남편한테 발로 배를 걷어 차인 적도 있다고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살아학개론 MC 정애연입니다. 오늘은 박희연 변호사님을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저희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었는데 네. 가정폭력 사건 맞나요? 정말 많아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면 100이라고 치면 네. 몇 %나 좀 차지하고 있을까요? 폭력이? 일단은 성격 차이 이혼이 대부분이긴 한데 네네. 특별한 이혼 사유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절반을 넘는 것 같아요. 절반을 네. 넘어요? 그렇구나. 아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새 이혼을 하지 누가 맞고 사니에요. 그건 맞죠? 근데 네. 진짜 폭행이 여전히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전 어머님 세대 때 우리 전 어머님 네. 세대들은 자식 때문에 참고 산다고 네.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막 좀 시시하고 지내고 막 이렇게 이혼도 못 하시고 뭐 꼭 참고 지내셨는데 아무래도 네. 요즘 시대에는 굳이 내가 왜 맞고 살아? 네. 애기들도 합리적으로 이혼 가정률 높다니까 좀 어떻게 보면 케어만 잘 해주고 좀 교육만 잘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많으신가 보네요, 진짜. 네. 네, 그럼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건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기억이 많이 남는 사건인데 네네. 그 한 여성분이 어머님하고 같이 상담을 오셨어요. 네네. 네, 상담 오셨을 당시에 이 여성분은 갈비뼈 폭행을 당해서 남편분한테 폭행을 당해서 갈비뼈에 금이 난 엄청 아픈데. 그런 상태로 찾아오셨었어요. 그러면 그분의 나이는 그때 몇 살 정도 되셨어요? 40대셨고요. 40대요. 네. 네. 이게 보통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면 네네. 어머님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보통 그럴 경우는 자녀분들이 좀 어린 부부일 경우. 어. 근데 이분은 40대이신데 어머님하고 같이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폭행이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이분은 그러니까 엄마가 보다 못해 네. 같이 엄마가 왠지 데리고 오신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어머님이 자녀분을 데리고 오신 상황이셨고 네. 어머님이 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음. 처음에 저한테 이제 얘기를 시작하시면서 네네. 우리 딸 이혼 좀 시켜달라라고 얘기를 딱 하시는데 그 순간에 눈물이 정말 뚝 하고 떨어지시더라고요. 어떡해.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듣는데 이게 상황이 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금 혼인 기간 한 40년 넘도록 네. 남편분한테 계속 폭력을 당하면서 그걸 참고 혼인 생활을 어머님께서? 어머님께서 폭행을 당하시는 거를 참으면서 살아오셨대요. 근데 정말 막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많았는데 딸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어린 딸 생각을 해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오셨던 거예요. 네. 근데 또 딸이 또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따님을 결혼을 시켰고 애도 낳고 이렇게 혼인 생활을 하니까 딸은 잘 지내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따님한테 전화를 받으셨고 그때 이제 어머님이 모든 걸 알게 되셨어요. SOS를 청했던 거구나. 네. 더 이상 어찌됐든. 근데 그날이 첫날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첫날은 아니에요. 네, 이 따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 따님이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을 때부터 폭행이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럼 결혼 지금 몇 년 차? 거의 10년 차 하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진짜? 그쵸. 나쁜 놈들. 결혼하자마자부터? 네,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다툼이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뺨을 맞는 정도였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점점 폭행이 심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에 네. 남편한테 발로 배를 걷어 차인 적도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왜 그 전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분이 네.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네. 엄마가 그렇게 아빠한테 맞으면서 나 때문에 참아왔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분도 속상하다. 네네네. 아이가 있으니까 엄마도 나 때문에 이렇게 참고 살았으니까 나도 내 새끼 지키려고 계속 그렇게 참으면서 거의 10년을 버티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지내시다가 어느 날에는 너무 싸움이 커졌어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 이성을 잃으시고 정말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신 거예요. 너무 많이 맞으니까 그날 이제 갈비뼈 부러진 날인데
그렇게 맞으니까 나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어서 그 새벽에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어머님은 그제서야 이제 모든 결혼 생활에 대한 진실을 아시게 된 거죠. 아, 진짜 속상하셨겠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딸 잘 크라고 결혼식장에 손잡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버티고 버텼는데 내 딸이 내가 참는 거 보고 살아서 나처럼 똑같이 남편한테 맞으면서 이 세월을 살았다고 하니까 너무 억장이 무너지시죠.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딸엄마거든요. 네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얘기하시면서도 정말 많이 우시고 내가 그냥 그때 딸 데리고 도망쳐 버릴 걸 그랬다고. 그랬으면 얘가 이렇게 안 컸을 텐데.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막 우시는데 네네.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참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세대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렇던 세대였죠. 어떻게 보면. 근데 가정폭력 만약에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남편이 나를 폭력을 하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상대방이라면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시라고 해요. 이게 저도 상담을 받다 보면 정말 많이 폭행을 당하셨는데 신고하신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왜 네네. 신고를 못 하셨냐라고 네. 여쭤보면 얘기를 하시는 게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내가 지금 당장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래도 애 아빠인데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까지 하면 이게 흠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동네 또 이렇게 약간 보기에도 네. 좀 그렇기도 하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또 신고를 네.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상황이면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폭행이 한 차례 있는 게 아니고 보통 폭행이 시작이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시작되면 네. 점점점 더 심해지죠. 네. 강도도 그렇고. 맞아요. 근데 이런 것도 아실까요? 전 정말 궁금한 게 가끔 TV를 보거나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면 폭행을 하는 남자들의 심리는 무엇일까라는 게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물론 이제 성격, 뭐 심리적인 거나 내면적인 거나 뭐 과거서부터 뭐 이런 것들이 쌓여왔겠지만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해서는 안 되지만 네. 그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어찌됐든 폭행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가 3세번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았어.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첫 번째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안 돼, 이혼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진 않잖아요. 네. 모든 여성들이. 그쵸. 그리고 한 3번까지 참아주고 넘어가면 우리가 3아웃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맞는지 네. 아니면 처음 딱 폭행했을 때부터 신고를 하고 그거에 대처하게 크게 만약에 이렇게 남편에 대한 부분들을 경찰서에 신고해서 약간의 각인을 시켜주는 게 맞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처음 폭행을 당했을 때에는 보통은 심각한 수준의 폭행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툭 뺨 한 대 치는, 때리는 정도, 밀치는 밀치는 정도. 아니면 그래- 몸싸움을 하다가 맞아요. 이렇게 넘어지는 정도. 네. 네. 그 정도일 때는 현실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난감? 제가 네, 당했다 그쵸, 하더라도. 그쵸, 그쵸.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2번, 3번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아, 이 사람은 사람을 때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서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 폭행의 수위도 네. 나랑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어느 정도 다치는 수준이 아니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나를 때리는 순간이 온다 라고 같이 했을 싸우는 때 게 아니라 같이 네. 몸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네네. 그리고 이제 폭행을 하는 그 상황이 네.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이분이 그냥 폭행을 하는 거지 이 상황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일 때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걸 저희는 네. 말씀을 드리는 게 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신고 내역이 이제 남아요. 네네. 근데 그게 증거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긴 한데 네네. 경찰에다 신고를 하면 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접근 금지 이런 임시 명령을 그러니까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내가 이 남편으로부터
그러니까 멀어진 상태에서 남편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니까 네네. 멀어진 상태에서 나를 보호하면서 음. 어떤 사건을 진행하거나 음. 준비를 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만약에 남편이 왔다. 그럴 경우는 대처하는 게 경찰에 신고하는 거? 네,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은 네. 경찰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진행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접근 금지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뭐 일주일 이내에도 그런 음. 결정이 나오고요. 그렇게 나오면은 남편분은 이 주거지에서 뭐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아라. 뭐 내 회사에서 100m 이내는 접근하지 말아라. 뭐 이제 무선, 유선 이런 통신으로 연락하지 말아라. 이런 게 결정으로 나와요. 그런 명령을 받으면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부분이라서 나를 네네. 보호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가정폭력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남편이지만 진짜 실제로 이게 사건이 크게 되면 그러면 내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요즘에 뉴스만 봐도 진짜 많잖아요. 네. 사실은 우발적인 사고, 네, 맞아요. 우발적인 사고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네. 그래서 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경찰이 신고를 하셔서 보호를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거, 그리고 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폭행을 당하셨으면 네. 뭐 그 상황을 녹음을 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는 것도 좋지만 네. 그 폭행을 당한 직후에 내 네. 모습을 사진을 촬영을 해놓으시고 이렇게 맞은 네. 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네. 직접 사진 촬영을 해놓으면 그쵸. 좋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네. 병원. 네. 네. 남편한테 구타를 당했다라고 진술을 하시면서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진료 기록에 좀 그게 남나요? 네, 진료 기록에 이런 경우에는 의사분들도 남편 구타에 의한 수상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줘요. 그럼 나중에 증거 자료가 될 수 네. 있겠네요. 왜냐하면 병원을 가셨는데 그냥 좀 창피하고 그러시니까 넘어졌어요, 굴렀어요 이러시면 네. 여기는 그런 기재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럼 이게 맞아서 생긴 상해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진술을 하시면서 상해 진단서를 만들어 놓는 게 좋으세요. 그렇구나. 네.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저희 가정폭력 있어서도 안 될 일들이지만 혹시 당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분과 상의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은 박희연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유익하셨다면 저희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